근데 얘 똑같이. 질문. 의찬이 오늘 거 질문. 지랄했을 수도 있어 이 새끼. 코로나 같은. 아씨 원래는 꼰질러야 되는데. 의찬이 코로나 걸렸는데 혼자인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떨려고. 괜찮아. 의찬이니까 봐주자. 이게 던지면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았어야 됐어. 여기까지 편집되어 있길래 여기까지 아닌가? 야 어디까지냐? 숙제? 82쪽까지 41. 81쪽까지 하고. 좀 하나 야, 33번이야. 33번 볼게요. 81쪽 33번. 일반형 그래프고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A가 0보다 크죠? B는 영무사 작가. 0보다 작다. C는 0보다 작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은 안 물어본다고 고등학교에서. 기억은 뭐예요? A, B, C를 단어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부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힌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기 위해서는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1. X에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Y 좌표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1,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지나야 돼. 그게 어디야?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0이니까 양의 부호가 아니죠. 플러스가 아니죠.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 그래서 니은은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만들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겠죠? 그럼 이때 Y 값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0보다 큰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소리 0보다 크죠? 대칭. 다음은 A 플러스 B만 구하래요. A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A 플러스 B X절편? 간단해요. 아까 이거 뭐였어요? 이거 0이라면서요. 그쵸? C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C죠? 근데 C의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C 하면 양수 이렇게 되죠. 양수인 걸 고르라고 하면 니은, 디귿 두 개 올라야겠죠. 선생님 저 25번을 집에서 다시 풀어봤는데 네. 25번이요? 25번.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나오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예요? x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나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을 기준으로 나누죠? 얘는 1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자르면 수직선이 몇 개 영역으로 쪼개진다? 하나, 둘, 세 개 영역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총 풀이를 세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1번 영역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거든요. 그러면
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걸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죠? 얘는 아직 마이너스고요. 1보다 큰 범위를 보면 둘 다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식 둘 다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바로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인에는 그대로 음수인에는 마이너스 붙여.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그냥 1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이렇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2x-1 이렇게. 그럼 이 x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총 하나, 둘, 세 가지를 그리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나눠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1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 그리기로 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사를 이렇게 그립니다. 0부터 1까지는 그냥 y는 1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란 뜻이. 보기 중에 이걸 고르면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학교 시험 실전에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풀고 있으면 망한 거야? 중간고사 망한 거야? 이미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했죠? 우리 다음번에 볼 때는 이걸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걸 할 거라고. 그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기의 기본이 뭐예요? 너네한테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3차함수거든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니? 못 그리죠? 못 그리면 안 돼. 왜 못 그려? 왜 못 그려요? 어떻게 못 그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못 그릴 수 없다니까? 그래프 그리는 기본은 뭐예요? 그래프 그리는 기본은 대입해서 점 찍기예요. x에다 1 집어넣어서 y가 계산되잖아요? 그럼 1,4에 점 찍고 2 대입해서 2, 몇에 점 찍고 이거 하는 거라. 근데 그걸 이제 1, 2, 3, 4만 하는 게 아니고 1하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찍혔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를 어차피 우리는 정확하게 찾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뭐만 하는 거야? 대충의 개형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보기 5개 중에 가장 비슷한 그림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고 혹시라도 서술형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알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고 계시면 안 돼요. 또 없으면 넘어가나요? 31번이요. 31번이요. 힌트,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1,14를 지나요. 그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그 힌트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3개 나왔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당연히 풀려야 돼. 힌트 3개의 미정계수를 3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힌트의 개수와 미정계수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반드시 A, B, C가 각각 얼마 나올지 아셔야 돼요. 지원이가 2시부터 3시 반이라서 영어 끝나고 우선 넘어와서 월수분 30분 좀 늦게 들어오는 좀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제가 5시에 좀 남아가지고 그때 붙여서 제가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요. 아, 그래서 오늘 영어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계속 수학을 해보시다 보면 선생님 저는 목표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3등급이면 반에서 수학으로 5등 한 6등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면 크게 상관없지만 그 이상까지 할 건데요. 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보실 때 수학 문제를 보실 때 약간 영어 문제 보듯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자꾸 하셔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주고 이 힌트를 줬는데 A, B, C에 대한 계산을 하라고 이걸 왜 이 힌트를 줬는지 이 힌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해석을 자꾸 하셔야 돼요.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추계방정식은 말을 바꾸면 뭐랑 똑같다고요? 추계방정식이랑 똑같은 애가 뭐야? 꼭지점의 x좌표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으면 이차함수의 식 중에 뭘 써먹어야 돼요? 표준형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추계방정식에 대한 힌트로 미정계수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거 하나예요?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 남습니까? 2개 남고 대입할 수 있는 값이 2개죠? 그럼 둘 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A랑 Q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비율 관계 여러분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몇 칸 가는 거야? 2칸 가죠?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럼 여기가 2칸 올라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몇 칸 올라가길 기대해요? 2차네? 여기가 2칸이면 여기는 몇 칸 올라가길 기대해요? 4칸 올라가길 기대하죠?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4칸이 아니고 최고 차항이 있기 때문에 4a만큼 올라갈 거라고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4칸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4칸 간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가 커지길 기대해요? 16a가 되길 기대하죠? 얘네 둘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12a죠? 근데 실제로 지금 얼마만큼 차이나요? 12. a가 얼마나 소리라고? 1. 확정하고 간다니까요?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안 푸셔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q 하나고요. 미정계수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써서 대입하시면 돼요. 숫자 작은 거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q가 2 나오는 거죠. q는 마이너스 2겠죠. q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쓰셔서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7 a, b, c 같이 하는 거죠. a랑 b랑 더하고 c를 뺄 거니까 1, 6 더하고 7을 빼니까 0 이렇게 나오죠. 이런 비율 관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면 약간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없으면 이제 82쪽 가도 될까? 82쪽이 여러분 82쪽에 나오는 개념도 아마 아니 그냥 82쪽 그럼 82쪽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죠. 그래서 요 해당 단원에 대한 개념이 깊이가 깊을수록 좋아요.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공부가 편해져요. 할 얘기가 그래서 좀 많아요.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1차 방정식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항해요. 이건 뭐예요? 1참수다? 여러분 둘이 뭐가 달라요? 둘이 뭐가 달라? 둘이 뭐가 달라요? 둘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얘랑 다른 게 없다고요. 똑같은 걸 보고서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 1차 함수로 해석을 할 거냐의 차이지 둘은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 같아? 사과 애플 이렇게 하면 야, 사과라고 이걸 보고 사과요 이렇게 하는 거랑 애플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야? 어떤 한 사물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어차피 똑같은 걸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 미수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랑 1참수를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사과라고 얘기하나 애플이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거 이거 떠올릴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니까 영어로 애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네는 한글로 사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얘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 아니야? 머리로?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얘네 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2차 함수를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꿔서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넘기면 그럼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인 거라고요. 그 2차 함수나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나 둘의 개념은 어떤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은 같은 거라고. 그럼 그 같은 애들을 가지고 함수로 해석할 거냐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냐는 문제마다
내가 필요한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걸 이제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에서 중요한 건 함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프죠. 그럼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방정식은 뭐가 중요해? 방정식은 당연히 뭐가 중요해? 방정식은 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방정식은 다 해 또는 근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이 함수에서는 그래프예요.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그래프인 거라고. 여러분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 나와요? 그치. 이거 해가 몇 개 나와? 해 몇 개예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예요? 있잖아. 네? 찾아봐. 몇 개 나오냐고. 아? 한 쌍 뭔데요? 그거 뭐냐고 여기 해봐. 무수히 많이 나와요. x가 바뀌는 거에 맞춰서 y가 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나온다니까? 맞아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걸 다 쓸 수 있어요? 손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프라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여러분 그래프의 기본은 뭐라고요? 점 찍는 거야. 사실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히는 거라니까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 방정식이에요. 해랑 똑같다고. 무슨 얘기냐면 1,2가 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어디에 점 찍어? 1,2에 당연히 점 찍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 해에 해당하는 자리에 모든 점을 다 찍으면 이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연립방정식 한 다음에 1차 함수 다루자. 1차 함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 이런 거 나오죠?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정도예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해.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들이라고 해요. 맞죠? 근데 둘이 만나서 교점이 하나 생기네요. 이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오, 공통해네. 얘가 갖는 해, 얘가 갖는 해들 중에 겹치는 거. 공통해죠? 여러분 공통해를 찾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이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고. 교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프의 교점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네? 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총 6가지를 그려놨거든요. 책에 보시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그 6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2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구분할 거잖아. 어떻게? 첫 번째는 위로 볼로, 또 아래로 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들을 각각 세 가지 경우씩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X축하고 두 번 만나는 그림이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어. X축하고 한 번 만나는 그림도 있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X축하고 안 만나는 그림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총 6개예요. 그럼 6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얘네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교점이에요. 그래프 선 만나서 교점이라고요?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해. 공통 연립방 정식이에요. 그러면 2차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2차로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x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x축은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뭐 비슷해요. 나올 것 같아. 생각해봐. 네, x축은요 여러분 y는 0이라고 만들어요. 이게 x축을 의미해요. x축에 있는 모든 y좌표는 다 0이죠. y는 0이라는 식이 x축의 방정식이에요.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뭐 하면 된다고요? 이 둘을 연립하면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 두 교점 좌표라니까. 이거 연립 방정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0이니까 y자리 0을 대입하시면 돼요. 0을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 좌표인데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얘는 교점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해가 두 개죠? 해가 두 개인 걸 얘는 어떻게 되고요? 해가? 하나? 얘는? 없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면 전부 다 해가 무조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실근이 두 개 아니면 중근 아니면 허근이 두 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복소수 범위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프는요 수직선 두 개 그려놓고 점 찍는 거거든요. 수직선에는 뭘 채울 수 있어요? 수체계 중에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보겠다는 말 자체는 애초에 범위를 실수까지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한 개, 0개라고 나오는 이유는 허근은 안 볼 거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근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볼 수 있죠.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죠? 그게 0보다 크다고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0이랑 같다. 얘는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x축하고 본 거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직선하고 위치관계를 볼 거거든요. 이 차 함수 하나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릴 거예요. 1차 함수 이렇게.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온 거예요? 두 개 나왔죠? 근데 이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석이 어떻게 돼요? 교점이 두 개 생겼죠?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통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어때? 연립방정식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쵸? 그러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연립할 거니까 일단 얘도 y는 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입하겠죠? 그럼 식이 mx 플러스 n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ax제곱 b 마이너스 mx c 마이너스 n은 0 뭐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이 2차 방정식 정리해놓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몇 개 가질 거라는 뜻이야? 두 개 갖는 거죠? 이거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다고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2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판별식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됩니다.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다 식 정리하는 것까지 똑같고 마지막에 판별식 쓴 것만 0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진짜 이렇게 문자 이만큼 5개 써가지고 식을 정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라고.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하라. 무슨 뜻인지 해석만 하라. 그러면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뭐 해놓은 거지? 이게 무슨 식이야?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쓴 거네를 캡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원래 해가 x, y 한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연립하면 y는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정리할 거죠. 그럼 문자가 뭐밖에 안 남아요? x만 남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인데 정리해놓고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x값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교점 있죠? 이 교점 중에서 누구만? x좌표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두 교점의 x좌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83페이지 보시면 13, 14, 15번이 2차 함수 있고 1차 함수 하나씩 줘요. 그래 놓고 위치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3가지 종류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거든요. 너네한테 문제를 함수스럽게 문제를 내. 함수에 대한 힌트를 자꾸 줘. 그럼 그건 뭘로 풀란 얘기예요? 방정식으로 풀란 얘기야. 힌트를 방정식스럽게 자꾸 힌트를 줘. 그럼 뭘로 해석해서 풀란 얘기예요? 함수로 해석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는 지금 힌트가 그냥 다 뭐예요? 함수 아닙니까?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2차 함수 그리고 1차 함수 그려서 몇 번 만나는지 보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뭘로 바꿀 거라고? 문제의 연립 방정식으로 바꿀 거라니까? 우린 연립 방정식 식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연립해서 놓고 y 자리에 대입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 2차 방정식이 해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를 가지고 교점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드시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찾으시면 위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 관계를 쓰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1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중3 수업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뭐라고요? 접한다. 접선이에요. 접한다. 3번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13, 14, 15번 해보세요. 학원에 있는 게 얼마큼? 이게 0보다 해? 그 C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안 되고 한 별씩 쓴 게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위치 관계를 뭐라고 하라고요? 이걸 쓰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중근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 위치 관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싸가지고 왜? 뭔데? 신지 않으세요? 없지. 쉬는 시간 우린 다 쉬고 쉬었는데? 너 경마공원에서 살려야지. 오늘? 4시. 아니 4시도 안 됐어? 아니 4시도 안 됐으면 어떡해? 내일도 돼요? 어. 유빈이 첫날이니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너네는 일찍 끝내주면 일찍까지만. 나는 너네 일찍 끝내줘도 일찍 못 가. 안 돼. 너네는 안 되지. 마지막 수업 애들은 조금 일찍 끝내줄 수 있지. 그럼 나도 일찍 가니까. 너네가 마지막 수업 할래 그러면? 어? 정인이가 인스타 읽었어요. 뭐라고? 예쁘야.
했죠? 13번이 서로 다른 부정에서 만난다. 13번이 한 점에서 만난다. 15번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 찾는 거예요? 힌트가 함수잖아. 뭐 하는 거라고? 결국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에 y에다 0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10번, 11번, 12번도 어떻게 돼요?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니 이거 물어보죠? 그게 이거랑 똑같다고. 해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해가 몇 개니. 16, 17, 18번은 어떻게 돼요? x좌표 물어보자. 그것도 뭐라고? 연립해서 식정리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84쪽에 26번 한번 가보세요. 26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x축과 x는 k에서 만난대. 한 번만 만난다죠? 그 한 번만 만난다의 의미가 뭐라고? 뭐가? 판별식이 0이랑 같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애들도 똑같거든. 결과만 외워. 결과만.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결과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번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줄줄줄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뭘로 해석하라는 뜻이라고?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을 바꾸면 어떤 의미야? 그 K가 뭐라는 뜻이에요? 해, 중근 하나밖에 없잖아. 그 K가 중근이라는 뜻이에요. 그 K가 중근이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K가 중근이요? 인수분해가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야 된다. 누구? y는 x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뜻이야 지금? K랑 A랑 똑같다는 소리는 K랑 A랑 똑같다. 그래 놓고 K제곱이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K가 A랑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 뭐가 돼? A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겨서 풀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 플러스 K를 구할 거고 A가 0보다 크대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1이죠? K는 A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둘이 더하면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 23번 하나 해보시네요. 23번.
정답은요? 다들 나오셨나? 아직 계산 중?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야. 이게 3번 아니에요? 여러분 23번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함수 블라블라 준 거잖아요? 네. 이걸 뭘로 바꾸라고?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에 뭘 알려준 거야? 해를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해가 나왔으니까 대입하셔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알려줘요. 그럼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만드셔서 전개해서 써주셔야지. 언제 대입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 합과 곱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던지 이런 게 가능하죠. 대입해서 찾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을 자꾸 단축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에요. 34번 볼게요. 도전 문제인데 왜 도전인지는 모르겠어. y는 fx라는 애가 2차 함수인데 여러분 이 fx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뭐라고 이게? fx가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fx 보고 함수라고 하면 이거는 함수다. 앞으로 싸대기 나죠. fx 함수 아니라니까요? 함수이려면 어떻게 써야 함수야? 이렇게 쓰셔야 함수예요. 그러니까 fx만 따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함수 아니에요? 그죠? fx는 뭐예요? fx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 x에 관한 식이야. 여러분 미지수, 숫자, 원래 숫자인데 안 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숫자인데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원래 숫자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걸 안 알려주고 싶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문자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뭐라고? 원래는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숫자 말고 식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해요. 근데 그 식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게 fx라는 거. 그리고 식 안 알려주고 싶다고. 근데 우린 바꿀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래요? 1이래요. 근데 2차 식이니까 그럼 x제곱으로 시작할 거라니까요. 그럼 뒤에 뭐라고 쓰면 돼요? 모르는 ax 플러스 t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2차 함수랑 이런 2차 함수랑 이 y는 x라는 1차 직선이랑 어떻게 할 거다? 교점 찾을 거예요. 교점. 아닙니까? 교점을 찾았대요. 그 교점 x좌표가 뭐예요? 1이랑 3이래요. 그럼 야,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네 둘이 연립해서 얘랑 연립해서 근을 찾으면 이거 두 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연립만 하시면 방금처럼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두 근 알려줬으니까 식을 찾아.
그쵸? 이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할 거죠? 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a-1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얘 두 분이 1하고 3이라는 소리라고. 그러면 1하고 3을 대입하지 마시고 그냥 1하고 3 가지고 해가 1하고 3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시라고요. 어떻게 돼요? x-2 x-3은 0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는 얼마야? 마산 b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를 찾아주세요. A씨 뭐 하고 있던 거야? 이거 할 필요 없었죠 여러분? 이거인 거 알았잖아. 아니죠? fx는 이게 fx죠 우리 어쨌든. 그거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네. 여기다 2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음. 31번? 볼까요? 31번. 나왔나요? 아직? 어떻게 돼요? 2번 2번
아니죠. B는 4A는 마이너스 2. (86쪽) 넘어가 볼게요. 그 38번이 여러분 아직 이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나와가지고 하나 하고 할게요. 여러분 이 y는 mx 플러스 n은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수직이래요. 기울기가 이렇게 2인 직선이 있겠죠?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이게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x가 1 커지는 동안 y가 얼마 커져요? 2 커지겠죠? 1일 때 2겠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너무 익숙한 그거 아닐까? 90도인데 수선의 발을 그려요. 그럼 나오는 직각삼각형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뭐라고요? 닮아. 얘가 1대 1이에요. 그쵸? 가장 짧은 거랑 중간 게 1대 1이에요. 그럼 얘도 짧은 거하고 중간 거하고 몇 대 몇이어야 돼요? 1대 2라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 커질 때 2분의 1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하고는요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역수여야 되거든요. 역수인데 중요한 건 부호까지 어떻게 돼야 돼? 반대여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얘랑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수직인 두 직선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면 정리가 돼서 나오긴 할 거거든요.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 알아볼게요. 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랑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우리가 찾는 mx 플러스 n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접한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얘랑 플러스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줄 알았으니까 얘랑 접한대요. 접하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프끼리 접하는데 어떻게 찾아요? 접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공통인 근이 한 개, 공통근 방정식으로 했을 때 공통근이 하나다. 공통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판별식 쓰면 0이다. 그래서 대입 넘겨서 식 정리하시면 x제곱 2분의 5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로 판별식 쓰시면 0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4분의 25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나오겠죠? 뭐하네?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89 맞아요? 아니야? 거짓걸?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16 곱하면 이거 아닙니까? 여기다 2 곱하면 2m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6 곱하래 마이너스 16 곱하면 89죠? 그래서 얼마? 잠깐만요 어디 계산 잘못됐네 14가 아니죠. 56이야? 어디가? N이 마이너스 16분의 57분 얘는 마이너스 16분에 64랑 25 더하는 거야 아 마이너스 2구나 그 31을 더하는 거니까 57? 이렇게 돼 그 57 56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40번 하나 볼게요 사십 번도 좀 재미난 건데 재미난 건데 여러분 또 그러니까 얘를 일등급 만든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노리는 사람은 이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자마자 눈으로 답 체크 끝 이럴 거고 3등급 정도 되면 얘를 이제 한참 풀어요. 한참 풀어요. 풀이를 쭉 써요. 그 다음에 답을 찾아. 이제 뭐 4등급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고 이거 버리는 거고 이게 이해도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fx는 kx라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둘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y는 fx 하나라고요. y는 kx 하나를 쪼개서 둘로 쪼개서 둘을 연립방정식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대입법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쵸? 우린 그걸 여기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라고? 둘을 따로따로 그리면 되거든요. 얘랑 얘를 그리면 돼요. 얘랑 얘를 그리면 얘는 이건 그려져 있는 거고 원점을 지나야 되고 직선이죠. 기울기가 k인 직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예요. 우린 지금 그 둘의 곱이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곱은 어떻게 구해요? A분의 C. A분의 C죠? 그 최고차항의 개수일까요? X제곱 개수랑 상수항이 결정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얘도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넘겨서 fx 마이너스 kx는 0이라고 만들고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얘의 두분의 곱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a분의 c를 이용해서 두분의 곱을 찾을 건데 얘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얘는 영향을 안 준다고. 왜? x제곱이랑 동류항도 아니고 상수항이랑 동류항도 아니라고. 그럼 a 값이랑 c 값을 변화시킬 수 없는 애라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이나 그냥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분의 곱이나 결과가 어떨 거라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식 쓸 거 없죠. 그냥 두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두분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fx를
이건 2차식을 이렇게 임의로 두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것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x 되고 b-kx 플러스 c는 이렇게 됐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a분의 c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분의 c는 어차피 마이너스 2 차이가 없어. 그래서 1번인 건 알 수 있다. 굳이 식을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 이해도가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2잖아요? 이제 이거 하는 거야. 만들어야지. fx가 이거구나. fx가 이거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이걸 다 전개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마이너스 kx 붙여.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근각에서 이런 게 써가지고 a는 c를 찾아. 근데 그 과정이 다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차 항 부분만 변하기 때문에 39번 해보실래요? 39번도 질문이 있는데 그럼 중점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중점? 2하고 5하고 중점이 얼마예요? 모르나요? 더하고 오. 그 평균 하나에 찍혔어. 중점은 여러분 중점은 그냥 평균 위치예요. 평균 위치. 평균이니까 어떻게 돼? 더하고 2로 나누면 가운데. 이 얘기 왜예요? 포물선 2차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항상 그래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중점이에요. 둘의 중점. 그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힌트들의 의도는 표준형 이용해 가지고 식을 완성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을 찾는 근각의 관계를 적용해봐라 뭐 이렇게 나온 거지만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중점이 얼마니까? 2니까 합이 얼마예요? 4죠 4. 더해서 2로 나눈 게 2라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니까 더한 건 그냥 4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 2를 구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눠줬더니 2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2배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유형 80번 형태거든요. 44번 보시면 44번 보시면 이렇게 문제는 그래프가 없지만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렇게 두 번 만날 거라는 뜻이고요. 두 번 만나는 이 점 x좌표가 각각이 두 근이에요. 문제에서 준 힌트는 뭐냐면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8이거든요. 일단은 이 길이가 8인 걸 더하면 어떻게 구해요?
이게 길이가 8이다는 어떻게 구하면 돼? 큰 거에서.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근이라면서요. 그 두 근의 뭘 구한 거야? 차. 차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근의 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식 자체가 복잡하잖아. 너네 그걸 안 외워도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안 외우셔도 되는 건데 써먹으려고 하면 근의 공식 써가지고 둘이 빼는 식이라서 굳이 복잡하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차이가 8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8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죠. 그냥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얘기예요. 두 근의 차이가 8이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두시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8, 뭐 알파 마이너스 8이라고 두시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2차 식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근각열사의 관계로 뭐는 구할 수 있어? 두 분의? 곱은 구할 수 있죠? 둘이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근데 둘이 8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야? 1하고 9예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9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수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할 거야. 두 분의 합이 얼마야?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두 분의 합을 뭐라고 나와야 돼? A로 나와야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분의 합이 A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 값은 뭐라고? 음수라면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아래 거 써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되겠죠? 그 42번 해보실래요? 42번 42번 네? 44번 있잖아요. 네. 그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곱이.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 8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8. 네, 그래서 9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답은 선생님.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9 아니에요? 네, 그래서 1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 1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 네. A가 결과가 음수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일 때 1하고 9로 한번 찾으면 A가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로 A 값을 한번 찾으면 마이너스 10이 문제도 음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으로 찾으면 실물 어디 뭐? 문제 다 할 거야. 근데 고양이 보여주는 거. 귀엽죠? 잘 찍었죠? 잘 찍었어요? 다 했죠? 지금 47번 마무리. 아주 47번은 풀어보려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하나 있고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하나 있어요. 걔 둘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3루트 2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얘를 여러분 당연하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일 탄젠트 45죠. 1 탄젠트 45도죠? 탄젠트 45도죠? 탄젠트 45.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탄젠트 45도예요. 그쵸? 열심히 했잖아. 써먹어야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 활용해. 피타고라스 활용해. 무조건. 어차피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45도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얘랑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1 1대1이만큼 몇이야? 루트 2라니까? 1대1 대 루트 2라고. 그쵸? 근데 루트 2의 비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 길이가 3루트 1에 1에 해당하는 애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3. 3.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를 연립방정식의 두 근으로 할 거라면 그러니까 두 근의 차이가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두 근의 차가 3입니다 알려주는 거라. 이게 이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그 표현을 두 근의 차이가 3만큼 납니다라는 표현을 그 해석을 어렵게 하라고 문제를 이렇게 꼬는 거라고. 결국은 옆에서 44번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두 근의 차이가 8만큼 납니다를 두 근의 차이가 3만큼 납니다라는 문제로 바꾼 건데 그 표현을 해석하기 어렵게 낸 것 뿐이라고. 근데 근데 그 루트 2는 어디야? 루트 2는 이게 피타고라스 쓰려면 1대1대 루트 2 여기가 3이고 3이면 피타고라스는 여기가 3루트 2가 길이가 나오죠. 그 특수가 상황이 이제 조금 안 들어갔지. 앞에 일단 앞부분 누르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할 수 있어. 1대1대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3만큼 차이 나니까 얘랑 연립해서 두 근을 구하면 두 근의 차이가 3만큼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넘겨서 2항하면 여러분 연립할 거잖아요? 대입 2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3x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두 근의 합이 얼마 되는 거예요? 2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분의 b 3이죠? 그 알파가 얼마야? 네. 0이죠? 얘가 0, 얘는 3. 그럼 두 근의 곱은? 0. a는? 2. 이렇게 나와야겠지? 오늘 여기까지. 숙제를 여기까지 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딱 두 장만 할까요? 85쪽까지. 82부터 85쪽까지.
숙제야? 숙제 방금 얘기해줬잖아.